안녕하세요. 엄청 분위기 진지해요 지금. 길을 묻다 정말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주고 또 사용할 때 걱정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뭘 걱정하시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뇌입니다. 뇌. 뇌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스마트폰 줄 때마다 보여줄 때마다 쓰게 할 때마다 저 뇌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지? 스마트 기기 때문에 뇌가 좀 이상해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쥐어주면 금방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짜증을 자주 부리면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어떤 주장이 나왔어요? 뇌 크기가 3분의 1이 줄어든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쓸 때 뭐 뇌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 없잖아요? 뭐 머리가 좀 작아지든가요? 이 줄어든다는 게 뭘까요? 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건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머리가 크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커서 좋으면 이 땅에서 맘모스가 머리가 제일 좋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기가 준다는 것은 뇌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달. 여러분 뇌가 발달한다는 거는 다 아시죠? 뇌 발달을 수치로 표현해서 1, 2, 3, 4 해서 10까지 뇌가 발달된다고 할 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뇌 발달에 지체 현상이나 멈춤 현상이 생겨서 10까지 가야 될 뇌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7까지밖에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이 될 뇌가 7이 됐으니까 3분의 1이 준 거 안 준 거예요? 준 거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발달된다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뇌가 발달된다면 스마트 기기는 왜 발달을 저해시키고 방해하는가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먹 두 개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실까요? 두 개를 딱 붙여서 한번 보세요. 주먹을.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 뇌의 전부입니다. 1.4kg. 우리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안쪽 뇌와 바깥쪽 뇌. 이 안쪽은 동물의 뇌라고도 부르는데 감정, 욕구, 본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이 하고 울죠. 이 아기가 배가 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기가 잘 사는 이유는 바로 그 변연계라고 부르는 안쪽 뇌가 잘 작동되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요 안쪽 뇌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동물의 뇌라 그러죠. 근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바깥쪽 뇌 영역이 있어요. 이 밖에 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대뇌 피질이라고 불러요. 이 바깥쪽 뇌는 뭐라는 곳이냐면 언어적 소통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잘 알아들으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바깥쪽 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면 원숭이 제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는 왜 못 알아들어요? 바깥쪽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덕성을 발휘하고 절제력을 발휘해요. 동물에게 없는 인간만의 활동과 기능 이걸 담당하는 곳을 바깥쪽 뇌 대뇌 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뇌를 인간의 뇌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머리가 커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뇌 피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쪽 뇌는 두께가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mm면 두꺼워 안 두꺼워요? 아주 얇죠. 그러니까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단 2mm다 2mm. 단 그 2mm 안에 인간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는 뇌 영역이 있는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뇌과학자들이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2mm 속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뇌가 발달된다는 것은 그 2mm 속에 대뇌피질 속에 시냅스가 발달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시냅스가 뭔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알면 뇌 발달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시냅스가 뭔지 과학자들의 정의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뇌세포와 시작. 뇌세포와 세포 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여 뇌가 활동하도록 하는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변화하는 집합체다. 자, 시냅스는 일단 뇌세포가 필요해요. 이 2mm 속에 이렇게 마치 나무처럼 생긴 뿌리가 있고 쭉 기둥이 있고 위에 그 우산처럼 생긴 가지들, 종려나무 같은 거죠. 이런 가지가 있는 나무처럼 생긴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 거야. 동물에게 없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되고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줘야 될 정도로. 1000억 개. 2mm 속에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이 세포의 실제 크기는 엄청 작겠죠. 얼마나 작으냐면 1mm를 1000번 자른 단위의 크기예요. 1mm를 1000번을 잘랐으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그런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있다고 써 있어. 사이라는 게 뭐예요? 틈이에요, 틈. 그러니까 1000억 개 뉴런들 나무는 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틈은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1mm를 100만 번 자른 단위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여러분 1mm를 100만 번 자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1mm를 100만 번 잘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표정은 어쩌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 그 100만 분의 1mm 틈이 존재하는데 그 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기적 신호가 있는 거야. 이 전기적 신호가 바로 시냅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시냅스냐면 이 신호가 1초에 100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똑딱하면 100만 분의 1mm 사이에서 1초에 100번씩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시냅스가 그 뜻이에요. 붙어 있다 뜻.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 사이가 다 붙어 있어서 그걸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냅스는 몇 개가 있냐면 1000조 개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놀랄 일이에요. 1000조 엄청 숫자예요. 1000조 개 하나 되는 시냅스가 바깥쪽 내 2mm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뇌가 활동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뇌가 활동할 때마다 바로 여러분 뇌 속에 1000조 개라는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야. 1초에 100번씩. 근데 이게 움직이면서 뭘 하냐면 시냅스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들을 서로 옮겨주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의 정보를 담고 있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빨리 시냅스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결합해야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붙들락말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으면 아, 생각났네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붙들락말랑 뭐지 그러는데 결국 안 붙으면 아,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 생각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움직인다는 것은 시냅스 사이에 단백질들이 결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뇌활동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런데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그 시냅스 하나 속에는 단백질 몇 개나 실어 나르나 또 세봤다는 거야. 요 개수를 세본 거예요. 요 개수 하나 둘 셋. 100만 분의 1mm에서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신호 속에 있는 단백질. 그런데 그 시냅스 하나 속에 단백질이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mm, 100만 분의 1mm 속에 단백질이 10만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이 들어있는 건물 크기란 뜻이에요. 사람이 10만 명 들어가려면 건물이 얼마나 커야 되냐면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암구장 관람석 의자 6만 6천 개밖에 없어요. 꽉 채우면 6만 6천 명. 그 다음에 그 넓은 축구장 바닥에 의자를 깔아서 사람을 다 채우면 3만 5천 명 더 앉혀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1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월드컵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우리 대뇌피질 2mm 속에 1000조 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천족의 경기장을 지으려면요, 지구가 12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12만 개, 천족의 월드컵 경기장이 100만 분의 1mm로 축소돼서 대내피질 2mm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한테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단 2mm, 2mm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2mm지만 그 속에 우주보다 큰 세계가 시냅스라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러면 이 천족의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뇌 발달 원리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지하고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뉴런, 그 나무들은 열심히 신호를 만들어서 시냅스를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낯선 일을 시작. 낯선 일을 익숙하게 되도록 반복하는 동안 뉴런들이 시냅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자, 이게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 대뇌피질 바깥쪽 뇌에서는 뭘 만들고 있었다? 시냅스를 만들고 있었다. 이걸 가소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발달이라는 말을 할 때, 뇌과학을 얘기할 때 시냅스라는 단어와 가소성이라는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뇌과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가소성의 반대말은 탄성이에요. 탄성. 탄성은 용수철 있죠.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찍어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지만 그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되돌아가는 성질은 탄성이에요. 그리고 가소성은 반대말이니까 되돌아간다, 안 되돌아간다? 안 되돌아가면 가소성이에요. 여러분이 유리로 공예품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유리공예. 일단 유리로 공예품 만들려면 유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녹여야죠. 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죠. 열이라는 에너지. 힘을 가해서 녹여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열이 빠지고 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 그대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냅스는 탄성이다, 가소성이다? 시냅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여기다 모양을 막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유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 이걸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을 갔더니 거기 있는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도대체 몇 살이야? 저 8살인데 와, 8살짜리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하죠.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더라고.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지. 뭐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진작 가르쳐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될까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 시냅스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어떤 모양 시냅스? 자전거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는 시냅스, 브레이크 밟는 시냅스, 페달 돌리는 시냅스, 핸들 움직이는 시냅스, 위험을 살펴보는 시냅스. 자전거 타는데 필요한 여러 모양의 시냅스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모양은 누가 낸 거예요? 결국 내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잘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야죠. 잡으면 그 많은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바로 탈 수 있죠. 왜? 시냅스의 가소성이 생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게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다 뭐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냅스가 1000조 개가 있지만 그 1000조 개 시냅스들이 다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들은 언어,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시냅스도 있고 노래할 때 사용되는 시냅스도 있고 그림 그릴 때 사용되는 시냅스도 있고 공을 찰 때 사용되는 시냅스가 있고 다 각각의 모양과 기능이 있어. 근데 그 모양과 기능은 결국 누가 만들었다? 내가 그 일을 해서 만들었다. 이게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시냅스도 안 만들어져요. 뭔 짓을 할 때마다 뭐가 만들어진다?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저녁에 현관 앞으로 들어오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아빠 앞으로 후다다다다다다 막 달려나온대요. 현관으로.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하는데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네,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럼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을 찾아요.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 잡고 있는 거죠. 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래 아빠들 또 막 감동을 받아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천재 이거 내가 가르쳐주는 거 네가 하고 있어요. 신기해 뭐 이러고 막 기뻐 뛰며 춤을 추죠. 자 보세요. 아빠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뇌과학, 뇌 발달은 뭐라고요? 인간이 뭘 할 때마다 대뇌피질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이게 뇌 발달이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아빠는 이 뇌를 봐야 되는 거야. 아들의 뇌를. 이렇게 말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오락실 모양의 시냅스들이 연결되고 발달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들 독서관에 책 읽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죠. 오락실을 지으면 오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 데스티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그 과정이 결국은 시냅스를 연결해서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뇌 발달은 좀 이해가 되셨죠? 그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천족의 시냅스 모양들이 모든 사람이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왜 달라요? 여러분 한 짓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짓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 발달은 이해하셨어요. 남은 시간 그런 시냅스가 연결된다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은 왜 뇌 발달을 못하게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볼게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 시험입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시냅스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확해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밀도가 희박합니다. 왜? 한 짓이 없잖아요. 이 질문에 많아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도대체 우리 애기가 뱃속에서 뭐런 짓을 했다는 거야.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요라고 대답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뇌과학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왜? 적죠. 한 짓이 없어서. 그래서 태어나서 아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멀뚱멀뚱 누워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눈앞에 얼쩡얼쩡해요. 그래 애기가 생각해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열심히 따라야 되겠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쟁이들이 되죠. 맞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따라하니까 어떤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져요? 인간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되면 대충 이제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대뇌피질 속에 인간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 애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3살 돼 보세요. 아이들이 의견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엄마 뜻대로 이제 안 되기 시작해요. 그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이걸 깨닫는 시기가 이제 3살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이제 자기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해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네.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르면 뭐가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정글북 같은 이야기. 원숭이랑 사나이를 발견해 보니까 인간 짓을 해요, 늑대 짓을, 원숭이 짓을 해요. 늑대랑 사나이는 인간 짓을 해요, 늑대 짓을 해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왜 그러고 있다고요? 이미리스터 속에 어떤 걸 발달시켜 왔다? 원숭이나 늑대의 삶의 방식이 시냅스가 발달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뭘 해야만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게 뇌발달인데 뇌발달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뭔가를 할 때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의 뇌발달을 위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 뭘까요?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따라하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거울 유련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어보고 다른 사람 바나나 먹는 걸 눈으로 구경하면서 뇌를 찍어보면요 뇌 활동이 똑같아요. 우리 뇌는 뭔가를 보면 뇌는 그 자체를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빠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뒤따라 걸어가는 거 보면 똑 닮았잖아요. 이것은 아들이 아빠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아빠의 걷는 모습을 늘 보고 있으면 무의식 가운데 뇌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야, 너는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 이런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걔가 왜 그 모양이라고요? 엄마 아빠 따라한 거예요. 뇌가 뭔가를 해야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뭔가를 하도록 부모를 따라하도록 눈에 보이는 걸 따라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뇌가. 이게 거울 이론입니다. 이 영상도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따라하기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일단 통과합니다. 이해하셨겠죠?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 뇌는 이미 스마트폰을 하는 뇌의 상태를 만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앉혀놓고 식당에서 아이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아이는 이미 뇌 자체는 스마트폰을 하는 이미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욕구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자꾸 눈앞에 스마트폰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요, 아이는 스마트폰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잘 때쯤 되면 자는 척을 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잠들었다 싶으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스마트폰 쫙 챙겨다 밤새 막 하고 이런 거는 아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뇌는 보는 대로 계속 이미징을 하게끔 뇌가 돼 있어서 따라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스마트폰 하기 원치 않으면 여러분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그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 뇌는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읽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가식도 반복하면 인격이 된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분 책 읽기 싫어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냥 가식적으로 책을 펴놓고 있으세요. 딴 생각해도. 왜? 그러면 아이 뇌는 책을 읽는 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 이론이 그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뇌를 발달시킬 때 사용되는 첫 번째 도구는 뭐다? 부모다. 대답을 안 하신 분들 위험합니다. 누구다? 네. 자, 영상 넘어갔고요. 자, 두 번째, 이 시냅스가 발달되는 것, 뇌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키가 크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죠. 제가 키 크는 결정적 시기에 잘 못 먹어서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키를 커봐야지 하고 열심히 칼슘 우유 먹고 키 크는 약 먹는다고 제가 키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크죠. 그런 것처럼 시냅스가 발달되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3세부터 13살까지가 결정적 시기라고 봐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 언어 발달에. 근데 10살 이전에는 구술 언어 환경이 시냅스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10살 이후에는 문자 언어 환경이 중요해요. 문자 언어 환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손에 들고 이렇게 뭐 있으면 책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심심하지 않아서 책 읽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경험 이미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스마트폰 주는 순간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책 읽는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읽어도 후딱 읽고 책에 관심이 없어지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언어 발달의 지체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까똑을 해야 되는데 까똑을 왜 하냐 했더니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고 소통을 2시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2시간 동안 무슨 소통했나고 이제 뺏어서 이렇게 봤어요. 뭐 했냐 봤더니요 2시간 소통했는데 요요요 크크크 흐흐 이거밖에 없어. 거기에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와 완성된 문장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문장들을 완성된 문장들을 반복해서 쓰고 표현하지 않으면 여기는 시냅스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 여기 누구만 만들 수 있다? 내가 그걸 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술 언어 환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 보세요. 조용히 노나요? 혼자 나름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노나요? 뭔가 쭝얼거리고 있죠? 뭔가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언어라는 시냅스를 연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을 때 말을 해야 안 해요? 엄마가 왜 자꾸 스마트폰 눈에다 이렇게 줘요? 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기 언어 시냅스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언어 영역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보세요. 사고력은
언어 발달만큼만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초 동안만 10초만 스페인어로 생각 좀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고라는 건 언어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학습 언어만큼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발달이 늦어지면요 학습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언어적인 게 너무 부실해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루고 살면서 언어적 환경이 너무 취약해져 있는 거예요. 구술 언어 환경과 문자 언어 환경이.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창의력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구술 언어 환경에 있어서 스마트 기기가 어떻게 아이들을 방해하는지를 봅시다. 풍부한 구술 언어 환경은 자꾸 소리를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 읽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혼자 놀이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바라고 말하고 이것이 언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뽀로로를 보고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뽀로로를 보고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연구가 있어요. 중이염을 앓은 아이 있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이염을 앓았던 아이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귀앓이 있잖아요. 귀앓이를 했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안 하고 있었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더니요 어휘 능력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귀앓이 할 때 아유 귀 아프겠다 열난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때 소리를 민감하게 못 들었던 그 시기가 시냅스 언어 발달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들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미국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보면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여러분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만 있으면 똑같이 보죠? 그죠? 근데 소리는 나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내 뇌가 보는 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할까요? 듣는 거에 집중할까요? 보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뇌가 듣는 뇌를 자꾸 무시합니다. 소리를 안 들어요.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뇌는. 그러면 뽀로로 2살, 3살짜리 뽀로로를 엄마랑 아이랑 같이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들은 나나 우리 아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엄마는 다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듣지만 아이는 3분의 1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뇌가 뭘 중심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기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중이염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시냅스 연결이 되지 않아요. 언어적인 게.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리고 애들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아이가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제 얘기를 저 앞에서 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얘들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 2, 3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인 거예요. 늘 가정에 앉아서 이러고 이제 시각적인 것들만 처리하는 뇌를 발달시켰다가 초등학교 3, 4학년이 돼서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얼굴을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지금 선생님